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면을 평면도를 좀 완성도를 높여서 도면 형식도 넣고 그다음에 뭐 기타 문자나 치수 기입 그리고 좀 더 부수적으로 좀 표현을 좀 더 해줌으로 해서 오늘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면 틀, 도면 형식을 먼저 이제 불러오셔서 도면 형식 만들기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별도로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A3로 이제 만든 도면 형식을 우리가 이제 출력 스케일을 맞춰야 되겠죠. 출력 스케일이 이제 50분의 1이니까 도면 형식을 50배를 이제 키워줍니다. 키워주시고, 자, 무브로 가운데 위치를 이렇게 좀 눈대중으로 잘 맞춰주실 수 있으면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미흡 잘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벽체선을 기준으로 외곽선으로 이렇게 렉탱글 하나 그리세요. 렉탱글 하나 그리시거나 하셔서 얘를 자, 이 표지에서의 이 렉탱글도 있기 때문에 도면 형식에서의 렉탱글도 있기 때문에 이 도면 형식에서 지오메트릭 센터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외곽선으로 이제 그린 부분 있죠. 그 렉탱글에다 커서를 두셔서 이렇게 두시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춰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자 기입이나 치수 기입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저는 보통 문자 기입보다 치수 기입부터 이제 보통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순서는 뭐 어떤 거부터 하시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조선을 좀 이제 그려놓고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옵셋 간격을 지금 50분의 1 스케일 배척을 잡은 거기 때문에 500씩 보조선을 아까 덧 그린 렉탱글에서 이렇게 옵셋을 해줍니다. 자, 옵셋은 이렇게 4개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덧 그린 렉탱글은 지워버리시고요. 얘는 출력에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데프 포인트 레이어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우셔도 좋고요. 자, 바꿔주시고요. 너무 지금 검정색에 묻히는 색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 잘 보이시죠? 자, 제가 좀 색상을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 보이시면은 좀 보기 불편하시니까 데프 포인트 레이어를 색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 있는 색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 색상으로 조정을 해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심선 같은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옵셋된 라인까지 중심선들을 좀 일정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도면의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 라인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을 이제 들어가실 때는 이제 치수 유형부터 이제 조정을 여러분들 다 하실 줄 아시죠? 어,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제 치수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산업기사에서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리진 않았고요. 오토캐드 이제 강의에 별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애를 쓰도록 할 건데요. 자, 50 축척으로 이제 만든 치수 유형을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만드는 방법은 보지 않고요. 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조정됐냐면 피트에서 이제 크기를 50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뭐 화살촉 형태는 도트, 리더도 도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화살촉 사이즈는 4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이 보조석 길이는 2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단위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디얼 체크는 여기 밑에 있는 걸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폰트는요 그냥 도둠체로 여러분들 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도둠체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를 뭐 쓰셔도 되고, 근데 도둠체가 어, 도둠체를 쓰셔도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저 도둠체로 할게요. 저도. 근데 막 어떤 시험에서는 뭐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도둠체는 어떤 컴퓨터에든 폰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둠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둠체로 아이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치수 유형을 만드신 후에 자, 치수 기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들어가실 때 처음에 백지 중심선에서 제가 어디까지를 찍을 거냐면요. 자, 이 쇼파까지를 제가 찍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치수 기입은요. 이 길이가 좀 길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길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치수 찍으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이 미장선까지 이렇게 치수를 찍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수는요, 여러분들이 시공 가능하게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용으로 찍어주는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찍어주는 또 치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 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 구성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내부를 실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실내 디자인 쪽에서는,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는 그 실측도 갖고 도면을 설계를 합니다. 물론 기존의 건축도를 받아서 설계를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건축 이 벽체라든지 뭐 이런 두께들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체에 대한 이제 치수, 이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치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디자인에서는. 근데 건축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이 중심선이 벽체 중심선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고 어떻게 찍냐면은 이 내경에서 내경으로 이렇게 필요한 치수들을 찍어줍니다. 이제 이동 가구까지는 뭐 찍어주지 않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경에다가 치수를 찍어요. 근데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치수를 어떤 식으로 치면 이 중심선에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가구마다 하나씩 찍으셔도 됩니다. 가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이제 해주신 대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찍어서 뭐 미장선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치수들이 겹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겹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이동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찍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자, 협탁 들어갈 자리 뭐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 이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심선에서 그냥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셔서 치수 기입을 들어가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쇼파 사이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봐야 되니까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어 주시고,
아, 그리고 치수를 여러분들 기입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옵션에서 유저 프리퍼런스에 오시면요, Associative Dimension 있죠. 얘 꼭 끄시고 치수 작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켜진 상태, 보통 얘가 기본값으로 켜져 있거든요. 이 켜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만약에 도면을 이동하고 하시게 된다면 이 치수가 막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형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도면을 이동을 했다. 이제 간혹 생기는 현상이에요. 얘가 뭐 이렇게 0이라는 치수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얘를 꼭 끄시고 치수 기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에 도면을 이동하지 않으실 거라면은 문제되지 않으니까 뭐 그냥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저는 이 덕트까지를 PT까지를 치수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전체 치수 꼭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 줄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줄로 넣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두 줄로 넣는데 어떤 이제 학생분들은 막 이 뭐 자세하게 뭐 여기서 뭐 요런 치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하나 찍고 또 여기서 이렇게 찍고 또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치수 깁을 상세하게 찍어준 다음에 또 벽체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또 이제 전체 치수를 이렇게 또 이어서 치수 기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벽체 중심선에서 중심선의 전체 공간 전체에 대한 전체 치수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심플하게 그냥 치수 기입을 해버리세요. 이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구부 위치에서 치수 한번 나눠주시고요. 중심선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라는 건 이제 벽에 붙어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쪽에다가 치수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벽에 붙어있는 부분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여기 도어 부분에 개구 부분에서 이렇게 치수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창가 쪽으로만 건축 치수 쪽으로만 치수를 찍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 치수 한번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는 책장도 찍어주고요. 벽에 붙어있는 가구 요소들을 전부 다 치수를 기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치수 한번 찍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치수 레이어 구성해 주셔야죠. 자,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따로 안 바꾸시려면은 레이어에서 지정을 해놓고 치수 기입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안쪽에다가 이제 마감 재료명 재료명을 이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명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실 때 조건에 가구명을 넣어달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명만 이제 넣어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도면을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좀 더 도면다운 도면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구명은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구명은 굳이 그럼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재료명부터 제가 이제 써보도록 할 건데 재료명을 기입하실 때 이제 바닥 재료명은 이제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바닥 재료명은 이제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료명은 이제 거실 부분에 하나 들어가고요. 바닥 재료가 그다음에 현관 타일 마감을 하나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욕실 타일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문자의 크기가 얼마나 나와야 되냐면 우선 얘가 지금 5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재료명은 2.5 크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2.5 곱하기 50을 했을 때 125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치수 유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자, 이 치수가 문자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문자를 새로 쓰지 않고요. 치수를 하나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얘를 분해를 시켜요. 그리고 치수들을 싹 지워버리시고 얘를 내용 편집해서 쓰시는 게 더 빨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사용자마다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아무튼 제 방법이 좋으시면 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재료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강마루 마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는 이제 문자선 레이어로 개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여기 문자에서 이제 치수에서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색상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쓰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색상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이제 여기 거실 요만큼이 이제 지정 강마루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적절한 위치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더선으로 이렇게 점이 여러분들 이 리더선 쓰실 때 이 점이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 지점까지로 이렇게 예,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자선으로 이렇게 넣어 버리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질문들을 해주시냐면은 어, 이 리더선을 쓰실 때 이렇게 쓰고 진행법을 보면요. 그 다음에 실행을 들어가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지정 강마루 마감 그리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써놓으면 문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얘가 이동을 시켰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억지로 연출을 해본다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좀 작업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저런 경우라면요 이 문자를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버리세요. 익스플로드를 한번 하면 얘가 이제 안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실 쪽에다가 이제 마감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자기질 타일 마감 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벽체로 침범을 하지 않게 그리고 그림 요소가 많이 없는 쪽에다 이런 데다가 하지 마시고요. 없는 쪽에다가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또 상황이 적절치가 않다. 그럼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빼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기입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아, 절대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꺾어서 이 끝에서 문자가 이렇게 적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관 쪽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엔트랑스 기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엔트랑스 기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반대로 미러로 뒤집어 버리세요. 이를 뒤집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명, 바닥 재료명을 제일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절대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재료명은 꼭 조건에서 재료명을 기입하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료명을 꼭 넣어주시고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가구 명칭들도 좀 넣어주시는데 가구 명칭은요 문자 크기를 2.5를 하면 너무 크니까 이 크기로 해주세요. 이 크기면 5, 2, 10이면 100 정도 100 크기로 물론 2.5 크기로 하셔도 되는데 2.5로 하면은 너무 크니까 이 크기로 정도를 좀 해주시고 자 얘가 이제 침대 명칭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더블 침대면 더블 침대 위치를 또 이렇게 아무데나 적지 마시고 좀 보기 좋은 위치로 가운데다가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내용 편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넣었을 때 이렇게 선들이 겹치면 이렇게 살짝 밖으로 빼 오셔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데는 이렇게 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얘도 이렇게 빼주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멀리 하지 마시고 이 근처에다가 적절하게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대, 얘는 이제 수툴, 그리고 얘는 선반, 그리고 얘는 냉장고, 그다음에 싱크. 우선 이렇게까지만 하고 좀 바꿀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또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다 해놓고 내용 편집을 안 해가지고 내용 편집을 안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더블 침대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책상 이라고 적고요. 가운데로.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책장이라고 좀 적어주겠습니다. 캐드를 쓸 때 한영키 바꿔가면서 쓰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2016 버전에서는 한영키가 좀 잘 안 바뀌죠. 한 3번 정도를 눌러야 좀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V 테이블 수납장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식탁
됩니다. 여기는 쇼파. 얘는 이제 붙박이 옷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멘트는요, 뭐 영문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한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냉장고는 보통 우리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RF라고 영문으로 표기도 많이 합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싱크. 자, 얘는 이제 개수대라고 한글로 적을게요. 뭐 싱크라고 영문으로 적으셔도 좋고요. 저는 개수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복사를 해서 여기에는 이제 조리대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가열대. 여기는 이제 수납장. 이쪽은 신발장.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붙박이 옷장 이렇게 적고,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 붙박이 식으로 이제 시공을 했는데 왜 붙박이라고 하니? 그럼 붙박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수납장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붙박이라고 적어줄까요? 좀 상세한 명칭이 더 좋기 때문에 붙박이 수납장이라고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이제 붙박이 신발장. 자, 이렇게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양변기 세면대는요, 뭐 굳이 안 적어주셔도 돼요.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요 정도만 표현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명을 좀 적어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얘를 또 이제 복사해서 실명은 크기를 어느 정도로 이제 잡아주시면 좋으냐면요. 3 크기 정도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아니면 4. 두 가지 중에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4 크기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4, 5, 20이면 한 200인데, 요 정도 크기고요. 요 정도. 4 크기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좀 이따가. 자, 표현은 방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거실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편한 거 명칭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료면 근처에다가, 바닥 재료면 근처에다가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렉탱글로 이렇게 커버를 쳐주시는 게 좋은데, 이 커버의 크기는요, 이렇게 좀 눈대중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또 입문자분들이라서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부적절한 크기로 이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자, 이 크기를 잡으실 때 이 문자의 크기를 봤을 때 200이라면 이 높이를 한 200이라면 여기서 한 2배 정도로 보세요. 한 400에 400 정도로 우선 렉탱글을 그려볼게요. 2배 정도로 보시고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문자는 이제 무조건 가운데로, 뭐 눈대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냅 잡아서 잘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얘를 자 조금 이동할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욕실, 그다음에 현관. 이 현관 쪽으로 폭을 좀 맞출까요? 이 렉탱글 크기가 자 다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감 재료명을 조금 밑으로 내려줄게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좀 지우고 다시 얘네들을 왜 지우고 다시 하냐면요, 이 도면은 좀 통일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사이즈가 똑같은 게 좋겠죠. 뭐 어차피 이 들어가는 글자의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저는 렉탱글의 크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실명의 크기는 여러분들 3 크기로 하셔도 돼요. 3 크기로 하셔도 돼요. 이게 너무 이 내용이 들어갈 게 또 많아가지고 뭐 여기가 좀 너무 번잡하다 하실 경우에는 3 크기로 해서 실명을 적어주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잘 잡아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번잡하지 않는 곳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뭘 해주시면 좋으냐면 자 얘네들 이름 안 바꿨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이름 바꾸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중심선이 이거 너무 길게 돼 있으면은 복잡하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좀 살짝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욕실 이게 재료명이나 이제 문자 기입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해치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우선 여러분들 그 자격증 시험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어차피 칼라링을 이제 들어가요. 칼라링을 들어가는데 이제 칼라링을 하시는데 칼라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색으로만 이제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맵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이미지 맵을 활용해서 포토샵에서 이미지 맵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어 근데 그런 이미지 맵 같은 거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려고 하면 또 이제 뭐 또 그거를 편집해서 쓰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권장을 하기는 그냥 해치를 넣고 해치 표현을 해주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색으로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컬러링을 하실 때 색으로 컬러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해치 패턴을 캔자에서의 해치 패턴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넣어놓고 해치를 넣는 이유는요, 문자를 피해서 해치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마루 같은 경우는 해치 패턴을 이제 뭘 쓰면 저희 돌밑이라는 해치 패턴이 있어요. 돌밑 해치 패턴을 이제 쓰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 사이즈를 적당히 좀 잘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이 사이즈는 이 마루가 보통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20 정도 돼요. 뭐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사이즈를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해치 사이즈를 20으로 잡아버리세요. 이 돌밑을. 그러면 한 126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정도로 사이즈가 나오니까 돌밑 사이즈로 하실 때 20 사이즈로 해서 강마루 패턴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강마루나 강화마루나 뭐 같은 패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는 자 유저 디파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더블 해치 넣어주시고 몇 각짜리로 할 건지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현관에다가 200각짜리 쓰셔도 되고 뭐 400각짜리나 또는 뭐 600각짜리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재료를 정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이즈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300각짜리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치에 셋 오리진을 이 벽 끝으로 잡아서 채워넣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욕실도 똑같이 300각짜리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도 해치의 오리진을 저는 이 끝에서 지정을 해줄게요. 요 끝으로 갈까요? 해치 시작점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컬러링 하실 때는 이 문자 부분에다가는 컬러링을 하지 마세요. 문자 부분은.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볼게요. 여러분들 그 이 바닥 여기다가 인조 대리석으로 좀 마감 분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감 분리를 하실 때 인조 대리석을 한 80 정도만 100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분리되는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얘는 해치선으로 넣어버리세요. 해치선으로 넣어버리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인조 대리석 느낌이 나는 패턴을 뭘 쓰면 좋으시냐면요. 이 AR 콘크리트 있죠? 쟤를 적용해서 쓰시면 좋아요. 스케일은 한 1 정도로 해서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짧게 나오니까 좀 더 줄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젠다이도 보통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싱크대 상판 여기도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많이 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닥 마감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다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여기는 지정 인조 대리석 마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쪽에 적어주시면 좋고 얘도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얘는 이제 바닥보다도 가구에 들어가는 마감이기 때문에 얘는 안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닥 부분에만 좀 마감을 확실하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네요. 이제 단차 기호를 여러분들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단차 기호 단차 기호는요. 자, 제가 아까 이제 그리는 거 보셨죠? 다시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새로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이쪽에다 표현을 해볼까요? 단차 기호는 이 문자 실명을 너무 크게 적었나봐요. 3 크기로 할 걸 그랬나? 자, 여기서
찍고요. 단차가 한 100 정도 생긴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문자를 좀 너무 크게 적었네요. 좀 줄일게요. 150 크기, 355, 150 크기로 하겠습니다. 얘도 사이즈를 줄여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얘가 100 정도 줄이면 되겠죠? 해치가 자동으로 채워지죠? 얘도 조금 줄일게요. 너무 넓으니까. 띵. 여기서는 여러분들 얘를 지워버리면 해치가 여기까지 안 메꿔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치를 좀 다시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을 적을 때 실명에서 얘가 요 폭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보통 해주는 게 더 이뻐요. 이 폭은. 여기는 형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문자 크기를 조정을 안 해서 얘가 좀 컸었죠. 자, 이렇게 조정을 다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명까지 이렇게 좀 다시 조정을 좀 했고요. 조금만 이동화 시킬게요. 자, 기호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먼저 P라인으로 그려 놓으시고, 자, 이렇게 P라인으로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 줍니다. 얘를 만든 이유는 해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선택으로 유저 디파인 45도, 그 다음에 20 간격으로 갈게요. 프리뷰. 그리고 더블은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차 레벨 표시를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피드로 굵기를 20 정도 잡아버리세요. 20 말고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20이니까 너무 굵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단차 기워주시고, 얘는 기호선 레이어로 다 넣어버릴게요. 기호선 레이어. 그래서 욕실에도 이렇게 단차 기호가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기호에 레벨 문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복사를 해서 이 기호에 들어가는 요 레벨 문자 기호는 1.5 크기로 갈게요. 1.5 크기면은 1.5 곱하기 50은 75 크기네요. 75로 크기를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퍼센트 %P 0. 현관 바닥을 0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바닥을 플러스 100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도 보면은 여기 바닥을 0이라고 보시고요. 얘는 플러스 20 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단차 기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얘 출력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데브 포인트 레이어로 꼭 바꿔주시고요. 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얘는 다 지워버리세요. 알겠죠? 다 지워버리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설하는 이유는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서로 동일하게 좀 간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고 치수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면은 통일성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평면도를 이제 완성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정도 작업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